2023년 여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군은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5인 모두는 아니고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하겠습니다. 5명 중 왜 하필 홍범도 장군 1명만이었을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팩트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99주년을 기념해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에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을 세웠습니다. 장병들이 훈련에서 쓴 탄피 300kg, 소총탄 5만 발 분량을 녹여 만든 흉상이었습니다. 5인은 이렇습니다. 홍범도,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의 주역,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김좌진, 청산리 대첩의 또 다른 주역. 이범석, 광복군 참모장, 초대 국무총리. 지청천, 광복군 초대 사령관. 이회영,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인물. 이 5분의 흉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이 5인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후손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이회영 선생의 증손자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부당한 사상 검열의 표적이 된 홍범도 장군을 지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 이준식 씨는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당시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육사가 철거를 밀어붙였다면 광복회를 필두로 한 수많은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들은 이에 맞서 거대한 반대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후손들이 나서자 여론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러자 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5인 전체 이전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이때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홍범도 장군에게는 지켜줄 후손이 없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일생은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진 것 없이 머슴살이로 자란 그가 일제에 맞선 포수 출신 의병장이 됩니다.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용범과 용환. 의병 무장투쟁을 시작하자 일제는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귀순을 거부하고 투쟁을 계속하자 부인과 첫째 아들 용범은 일제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부인은 일본군의 요구에 굴복하기는커녕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영웅호걸이 안학내가 이 같은 글을 쓴다고 굴복하리라 믿는가? 라며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했습니다. 한 달 뒤 둘째 아들 용환도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했습니다. 가족을 모두 일제에 빼앗긴 홍범도 장군은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정규군 157명을 사살했습니다. 청산리 대첩에서는 김좌진 장군과 연합해 일본군 1200여 명을 격퇴했습니다. 독립전쟁 역사상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유랑이었습니다. 만주와 러시아를 떠돌던 홍범도는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명령으로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943년 광복을 2년 앞두고 이국 땅에서 쓸쓸히 숨을 거뒀습니다. 유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국이 해방되면 꼭 데려가 달라. 그 유언이 지켜진 것은 78년이 지난 2021년의 일이었습니다. 후손이 없는 것은 그가 선택한 결과가 아닙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흉상 철거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내세운 철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국방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소련 공산당, 볼셰비키당에 가입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은 사실상 힘을 잃었습니다. 이미 가족도 모두 잃고 자유시 참변으로 부하들마저 거의 다 잃은 홍범도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인은 공산주의와 아예 무관합니다. 이회영과 김좌진은 아나키스트였고 이범석과 지청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한 우파 민족주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인은 후손이 반발하니 그분들은 취소한다 고하고 막아줄 후손이 없는 홍범도 장군만 콕 집어 이전하려 한 것입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홍범도를 제외한 사인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그분들은 아닌데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논리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막아줄 후손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러니를 살펴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지운 명분이 공산당 가입 이력이라면 같은 기준을 다른 인물에게도 적용해야 공평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남로당에 입당했습니다. 셋째 형 박상희가 대구 11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사살된 직후 형의 친구이자 사회주의자였던 이재복의 권유로 남로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군 내부 남로당 조직의 군사총책으로 활동했습니다. 두 사람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홍범도는 일제에 맞서 싸우다 가족을 모두 잃고 선택지를 박탈당한 끝에 소련 공산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군 현역 장교 신분으로 남로당에 입당하고 군 내부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이후 숙군 과정에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군 내부 남로당 프락치들을 전부 밀고하는 조건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보시는 표처럼 두 사람의 공산당 가입은 그 맥락과 활동 영역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홍범도는 일제라는 절대악에 맞선 수단으로, 박정희는 현역 국군 장교 신분으로 남로당에 가입했습니다. 법적 처벌과 이후 행적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는 박정희 흉상이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관도 있습니다. 공산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홍범도를 지우려 한 바로 그 육군사관학교에서입니다. 같은 기준이라면 어느 쪽이 더 큰 문제인지는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25년 5월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흉상 이전 계획을 1년 9개월 만에 공식 철회했습니다. 나머지 사인의 흉상도 현재 위치에 영구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역사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인은 일제의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옥사했습니다. 아들은 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가족 모두를 조국에 바치고 이국 땅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철거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켜줄 사람, 우리 모두가 그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귀한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